틀어서 펜으로 누르는 거야? 네, 될 것 같아요. 야,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같이 테스트 얘기하고 하나, 있어요. 하나, 같이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라파라. 파라파라. 돌아왔어요. 예. 으이씨고. 와,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파라파라 TV의 뭐였지 나? 니건입니다. 수예요. 장장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쵸? 제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 탓이 아니죠. 제 탓이에요. 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왜 도대체 보이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실제로. 걱정하셨구나. 네,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왜 1년 넘게 쉬었는지 꾸준히 올리는 게 답이라고 했는데 네.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쌍둥이 엄마예요. 축하합니다. 여기 이렇게 넣어줘. 네, 주머니. 그러니까요. 맨날 소비만 하다가 이제 소득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소비를 4배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이가 둘이 생겨서 이제 엄마가 됐고 그 사이에 근황을 짧게 전해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둘이 사이좋게 40대가 됐죠. 그런 건 또 공개도 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얘기했어. 1년 동안 그래도 진짜 조금씩 구독자분이 늘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니까요. 난 안 들어가 봤는데. 특히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신입 쇼호스트 분들도 뽑았고, 맞아. 그쵸? 근데 왔던 분들 중에 파라파라 TV 봤던 사람 거의 진짜 많은 거 알죠? 너무 놀랐어요. 네. 다 오셔가지고 선배님 파라파라 TV 정말 잘 봤어요. 그거 진짜로. 보고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른 쇼호스트 분들도 좀 모셔볼 수 있으면 모셔보고, 네. 또 쇼호스트 준비하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보고, 그리고 라디오 컨텐츠라든지 뭐 먹방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리뷰랑 더불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네, 그럼요. 생각하는 거는 자유잖아요. 생각 많이 하시네요. 그럼요. 니 좀 깝죽거리지 말아줘.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저희 근황을 살짝 전해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특히 저희가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 컨텐츠들이 그 중에 개중 사랑을 받았던 것들이 리뷰도 있었지만 쇼호스트 컨텐츠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쇼호스트 이야기를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도 준비하는 분들 사실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알려진 거에 비해서 정보가 열린 게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신다고들 하니까 오히려 약간 책임감이 그치. 느껴집니다. 네. 아, 내가 한마디 헛소리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조금 내용 자체를 보강을 해서 네.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호스트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제가 좀 설문을 받아봤어요. 사연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좀 풀어드리면 어떨까. 자, 일단 봅시다. 뭐부터 볼까요? 자, 충주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워골 0101님께서 아워골 뭐야? 아워골. 맞지? 나의 네. 우리의 목표. 아, 그래요? 나 그래요. 축구로 생각했는데. 오케이. 자, 쇼호스트 활동 중 저는 알 수 없죠. 전 임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이 네, 봤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다시 회사에 복귀하는 거 쉽지 않다던데 회사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건가요? 진짜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셨어요. 저는 우선 다른 회사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렇죠. 쇼호스트로서는. 그렇죠. 복귀는 대부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복귀는 어렵지 않으나 와서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옆에 동기들 뭐 소유를 포함해서 임신해서 출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죠. 최은경 쇼호스트도 있었고 가영 쇼호스트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어요. 점점 사람마다 케바케지만 점점 이게 불어납니다. 점점 불어나요. 어쩔 수 없어. 불어나는데 진짜 제가 놀랬던 거는 그리고 출산을 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럼 80% 이상의 확률로 임신 전보다 더 예뻐져서 돌아와요. 더 살을 많이 빼고 그 뺀 김에 더 많이 빼고 관리도 받고 분명히 80%라고 나는 얘기했어요. 20% 안에 들어가나. 여기는 팔라팔라 여기는 팔라팔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굉장히 독하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네.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노산 이런 거 크게 자막으로 노산이 쓰잖아요. 노산. 노.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임신 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 좋고 이런 분들은 진짜 여기 출산 직전까지도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한 3개월만 딱 쉬고 복귀하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전에도 쉬었고 그러니까 이 쉬는 텀이 굉장히 길어진 거죠. 그렇죠. 오래 쉬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복귀를 하니까 저는 솔직히 다 자만했어. 왜? 한 2주면은 원상 복귀 딱 되겠다.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몸도 몸인데 그렇죠. 41가 됐으니까 일찍 낳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를 출산을 해서 부모님이 되고 아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은 뒤쪽에 해야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정말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인생의 문이 쫙 하고 열려가지고 네. 사실 상품 풀이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귀하고 와서 처음으로 이제 아동복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을 하더라도 기존에는 그냥 신혼부부의 살림 정리에서 얘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좀 그게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사실 쇼호스트로서의 그 기간은 정말 중요한 기간이에요. 자, 아이들에게 영상 편지. 우리 애들 못 알아들어. 고맙잖아. 나중에 영상으로 나오면 보겠지. 그래? 응. 얘들아 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꼭 출산이 아니라도 어쨌든 6개월 내지 그렇게 장기간 동안 쉬었다면은 복귀하는데 다시 궤도로 돌아오는 데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 정도의 영향이 아닐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애를 낳고 왔다는 게 되게 큰 재산이 되는 직군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으라고 주시는 선배님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왜냐면 구매자분들이 거의 그렇기 때문에. 네. 자, 다음 질문. 이것도 난 재밌을 것 같았어. 만약에 쇼호스트가 된다면 하루에 아침 새벽 방송과 저녁 생방송이 있다면, 전 밤방송이죠. 그 사이에 쇼호스트는 무엇을 하나요? 자, 운동도 하고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독서도 하고요. 그렇죠. 상품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요. 그렇죠. 네. 고객평을 보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왔으니까 다시 좀 자는 거죠. 잠도 자고 그 일상생활을 쭉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고 머리 한쪽에는 저녁 거를 어떻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지. 계속 돌아가고 있죠. 멍해처럼 있지. 자,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신입분들한테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회사 근처에 살던지 나오든지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도 회사에서 그렇게 멀리 산 적은 없지만 회사 바로 앞에 저도 소요 옆동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곳과 먼 게 방송 퀄리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내가 하루 종일 너무 힘들다가 오고 아니면 하루 종일 회사에 계속 있다가 밤에 방송을 하는 것과 내가 좀 쉬다가 사뿐하게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과는 이게 되게 달라요. 하루 종일 회사에 한 10시간 넘게 있다가 뒤에 방송을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랑 몸이랑 따로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입이랑. 근데 오히려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응. 저처럼 집이 너무 가까우면 집으로 가면 이제 집안일들에 사람이 이제 신경을 쓰니까 회사가 금방 이제 단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하다 보면 운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하고 차 안에서 하는구나. 좀 이제 리프레시가 되는 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 차 안에서 유튜브를 봐서. 근데 네. 출퇴근 시간에 딱 걸리지 않는다면 음.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바람을 쐬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의 경우들을 보면 그 사이 시간에 진짜 운동을 하기도 많아요. 하고 자기 개발 자기 관리하고 맞아. 그리고 회사에 쇼호스트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상품 모니터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공부하는 시간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새벽 방송과 밤 방송 사이에는 자유 시간이지만 활용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제 개인적인 제 팁은 그러니까 저는 체력이 좀 좋았으면 한다는 거. 체력 관리를 하는 한 내에서 자기 개발을 하시면 베스트.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아이디 민트초코님께서 광진구 자양동에서 보내주셨는데 쇼호스트는 어떤 상품을 방송하게 될지 얼마나 미리 정해지나요? 뭐 알려주나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그리고 방송 준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상품을 방송하게 될지 얼마나 미리 정해지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전? 네, 나오죠. 그리고 신상품의 경우는 뭐 2, 3주 전. 네. 편성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회사마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2주나 3주 기준으로 음. 휴가를 내시더라도 미리 좀 내셔야 되는 그렇죠. 거고
방송이 이제 2, 3주 전에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미팅을 하고 준비할 수 전략회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네.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그러게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알려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먹고 있나요, 저는?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있고 카테고리가 있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 전기 매트를 해봤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온수 매트가 나왔을 때 제가 들어갈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식품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식품을 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패션을 주로 하시거나 자파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주로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신입 쇼호스트로 입사를 하면 보통 다 여러 분야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응? 네? 이렇게 사람의 이미지도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다고요. 굉장히 불쾌하네요. 하지 마십시오! 귀식게 물 가져와라. 아무튼 근데 이미지랑 관련은 있어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왜냐면 동기들은, 저희 때는 동기가 17명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기들은 다 나름 다양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저는 계속 식품만 들어가서 먹고 하니까 나중에 앞치마를 안 하면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래서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관련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준비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소요가 성실합니다. 방송 준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뭐 나 뜨는 말의 표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 뜨는 말이다. 우선은 그냥 기본적인 걸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제 미팅을 합니다. 전략 미팅을 하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아니야 미팅 전에 관련 상품 모니터를 해요. 그쵸. 관련 상품 모니터를 해서 아 이거는 이런 특성을 가진 상품이구나를 안 후에 전략 미팅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팔지, 어. 특징은 뭔지. 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또 모니터를 해요. 검색을 해요.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아 이런 거를 방송에 좀 쓰면 좋겠다. 심지어는 남의 블로그에서 뭘 이걸 어떻게 사용을 했었는지 카피? 간접 경험. 그러니까 후기 같은 거. 그렇죠. 내 입장에서만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먹었고 뭐 이런 그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이런 점이 좋았었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은 후에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사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더 결부되는 게 있어요. 뭐요? 팀. 내가 누구랑 팔 건지, 어떤 쇼호스트랑 팔게 될 건지. 왜냐면 그 각자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개성이라는 게 있고, 저희는 동기고 같이 방송도 그래서 꽤 하는 편이죠. 비교적. 이렇게 팔 때는 아,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런 걸 잘하니까 이렇게 하게 하고 난 이걸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도 보통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쇼호스트. 이걸 안 하잖아, 대신. 여기는 팔라팔라. 여기는 팔라팔라. 오늘 재밌는 거 되게 많네요. 신입 쇼호스트가 가장 잘해야 하는 거, 이건 같이 묶어도 되겠다. 주의해야 할 점, 이것만 하지 말아야 할 점. 잘해야 되는 거랑 이것만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개만 정해보자. 저는 그냥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쇼호스트는 방송하는 사람이냐 판매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게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쇼호스트는 판매하는 사람이 맞다고 봐요. 근데 신입 쇼호스트는 판매는 좀 뒤에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방송이란 플랫폼이 충분히 이 홈쇼핑 방송이 플랫폼이 익숙해진 다음에 판매를 많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처음에는 성실하게 방송에 익숙해지시는 것도 되게 권해드려요. 그래서 모니터를 잘해야 되겠네요. 아, 모니터도 잘해야겠네. 선배님들의 성향이라든지 이 상품은 어떻게 팔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잘해야 그게 이제 밟는 교사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일즈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맞아요. 모니터링만 잘해도 그리고 선배님들 성향만 파악 잘해도 진짜 편하죠. 일하기 되게 쉽죠. 그게 다 모니터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입 쇼호스트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모니터링. 같이 들어가면 쩌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 메인에 제가 추임새 정도 하다 나오는 이렇게 거라서 들어가서 이 시간이 좀 지나면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긴장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나도 잘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욕심을 냅니다. 어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입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팔라팔라. 여기는 팔라팔라.